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자, 근로복지공단 공고가 떴어요. 전체 채용 인원이 이제 450명 정도로 그 상반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실제로 이제 예정 인원으로 공고가 되어 있고요. 일정 같은 것들은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던 시험의 특징은 그 예상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고 그 개별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그 시간 관리 쪽이 조금 더 힘들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따라서 그 NCS 쪽과 관련되어 있는 요 그 시험이 이제 실제로는 그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 관리를 못 한다면은 이제 아는 문제들을 놓치고 이제 시간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신입 직원 채용 공고가 떴고요. 일단은 뭐 응시 자격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 다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표들을 좀 길게 주고요. 지문 몇 개 깔아주면은, 그게 뭐 언어 이해 능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채용 예정 인원이 총 450명입니다. 450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게 전형 단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 필기시험 있잖아요. 이 필기시험 쪽이 그 시험 과목이 요 NCS가 이제 또 포함이 됩니다. 이제 공기업 쪽이 NCS를 확정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연히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NCS 쪽의 문제 유형들이 실제로 이제 필기시험의 일부분으로 차지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지식을 측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순발력을 좀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적성 시험이라고 불러요. 적성 시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부릅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쪽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누군가는 좀 수월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스킬을 좀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자,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테마가 될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지문 던지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줄글을 쭉 주면서 정리하고 이거에 대한 주제를 찾아라, 또는 또 마찬가지로 매칭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봐라. 네, 이런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이 두 번째 적혀 있는데요. 수리 능력을 두 번째로 저는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자, 수리 능력 쪽은 그 피셋이라는 그 공무원 시험 쪽에 자료 해석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자료 해석 쪽은 그 표를 던져주고요. 그 표에 대해서 이제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표시가 되어 있거나 뭐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문장으로 바꾸고 이 정오를 판단하는 쪽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어려움을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때로는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만으로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마냥 쉽진 않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 능력 쪽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유형별 정리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은 조금은 융합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뭐 저기 의사소통 능력에서 표를 던져주면서 간단한 사례를 던져주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수리 능력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간단히 뭐 계산을 해서 뭐 이런 답을 끌어내라라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출장비 계산하는 문제들, 그죠? 여러분들 이제 다니시면은 이제 출장비들 이렇게 얼마를 받아야 될지 계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하시게 될 그 사례들을 좀 던져주면서 이제 계산을 조금씩은 해봐라라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뭐 그 어떤 그 뭐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복사의 비용이 뭐 A사, B사, C사가 좀 가격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나와 있고요.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얘는 뭐 A라는 성능이 좋고 얘는 B라는 성능이 좋고 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그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문제 해결 능력 쪽에 들어와 있는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퀴즈 같은 것들도 출제가 됩니다. 퀴즈 같은 것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순발력이 또 상당히 많이 요청되는 부분이에요. 자, 대인관계 능력, 뭐 자원관리 능력, 자, 이런 측면은
실제로 출제가 되면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뭐 정말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내가 지금 현재 회사의 비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 회사의 비리가 나에게 지금 현재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다라면은 보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윤리적인 측면을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부하 직원들하고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실제로 이런 애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됩니까? 라는 사실은 좀 쉬운 테마들의 문제들이 대인관계 능력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자원관리 능력도 약간의 수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나머지 몇 가지 항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상반기에는 대인관계, 자원관리 좀 쉬운 쪽 이런 쪽들은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되었고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어 쪽을 관리를 시키는 의사소통 능력하고요. 수리 능력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버리는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시간의 모자람을 겪게 만들어준 게 상반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적성검사의 전형적인 타입이 계속 시험에서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후로 이제 연결되는 전형 절차 및 일정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로복지공단 2017년 상반기 필기 후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온 거예요. 450문항 50분, 쉬는 시간 10분, NCS는 70문항 70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에 따라서는 한 30초면 푸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긴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긴 것들도 있는데, 정말 복잡한 것들이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조금만 꼬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를 하셔도, 실제로 이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남들보다 한 20초씩, 30초씩 시간을 잡아먹다 보면은 그게 쌓이면은 막 20문제 못 푸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빨리 풀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계속해 나가시는 게, 이 시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로 NCS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유형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위주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은 잘 안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긴 지문에 문제 2개씩 연결된 문제들도 꽤 많았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니 실제로 이제 글을 읽고 글을 해독하는 것 또는 이제 무언가 정보를 쭉 전달해주는 이제 제목이 달려있는 표들을 보고 또 이제 정보를 끌어내는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것이고 자료 해석이 10문제 정도로 가장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피셋이라는 공무원 시험을 기준으로 이 자료 해석은 어떤 분들에게는 수학감, 숫자감이라고 불러요. 이 숫자감이 좀 괜찮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다가오는 이런 과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버거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수리 능력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연습을 좀 통해서 또 이제 좀 스킬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다행히도 이 자료 해석 10문제라는 이 자료 해석 쪽은 계산이 복잡하건 복잡하지 않건 오래 걸리지 않건 오래 걸리건 상관없이 좀 스킬을 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이제 수리를 곱하기를 할 때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강점을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산이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는 문제는 없었다. 오타, 틀린 단어 찾기, 세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또 공부를 조금씩 이제 그런 쪽으로도 전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험의 요율 구하기, 계산 문제고요. 숙박비 대관료 구하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참거짓 명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 쪽에 조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 구하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길찾기, 소금물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없었어요. 영역별 구별 여부는 없었다는 것은 70문항에 쭉 그냥 다 몰아서 섞어서 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난이도는 이제 모의고사보다는 쉽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쉽다라고 판단되려면은 연습은 약간 어려운 정도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평소에 조금 연습하실 때 했던 테크닉들을 실전에서는 원래 연습 전에 테크닉으로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1번, 2번쯤 가서 답이 나왔으면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실전에서는 왠지 이 정답률을 체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답이 나왔는데도 3, 4, 5번까지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막아주셔야 돼요.
자, 찍기 가능하고 시계 없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난이도를 투표를 한 결과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매우 어려웠다라는 그 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어려웠다는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 하나하나만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풀 때 시간이 좀 모자라는 약간 좀 압박은 있지 않았을까. 자, 쉬웠다, 매우 쉬웠다.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정확히 어떤 분들이 실제로 이런 마킹을 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정말 쉬웠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문제 난이도만 봤을 때는 쉬웠다라고 실제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찍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하나 쉽더라도 그 중에서 한두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쉬운 문제들을 못 풀어버리죠. 따라서 어떤 문제는 풀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는 또 웬만하면 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곱하기, 이 정도의 나누기 정도는 빨리 하겠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보기로 넘어가고 후순위로 돌리겠다.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니지만 테크닉이고 특히 이제 언어를 읽는 과정에서 답을 끌어내는 건 굉장히 쉽지만 더 빨리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또 이제 연구를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강의의 진행 구성은 여러분들 이제 목차가 지금 보이시죠? 목차가 지금 실제로 바로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유형별로 간단하게 좀 문제를 몇 가지를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형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뭐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하진 않고 일단은 어떤 유형들이 이제 각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유형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본인에게 좀 자신감을 불어일으켜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각 70문제씩 진행이 되는데 총 140문제를 같이 한번 이제 해설을 할 겁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설하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설을 할 거고요. 워낙에 쉬워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라는 문제는 실제로 조금씩 넘겨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상당히 길게 자세히 정리를 할 겁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리 쪽의 문제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에는 약간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에요. 자세하게 하는 편인데 일단은 수리의 강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수리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는 요령을 빨리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숫자도 많이 줄이지 않고 되도록 그대로 써 주시면서 뭐 비율 계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이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좀 정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약간 추가적인 스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퀴즈 같은 것들은 같이 풀 거예요. 모두 같이 풀 건데, 이제 요령이 같이 푸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만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제 본인만의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 둘 중에 하나 비교하셔가지고 내게 효율적이다 판단되시면은 본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좀 취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회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피셈 문제 중에서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있다거나 좀 생각해 볼 타입의 문제들을 제가 10문제 정도 뽑아왔어요. 10문제 정도 뽑아왔고 이 10문제를 또 같이 한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든지 좀 복잡하다든지 아주 높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강의를 이제 2강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적어주시고 적고 끝내면 안 돼요. 적었고 이게 유용하다라고 판단되었다면은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채용 공고는 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에 들어와 있는 이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 자체 하나하나를 조금 이렇게 숙지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걸 원칙으로 잡는데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까지 가지시게 되면은 이제 책과 강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이제 2강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